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백노무사 어김없이 찾아왔고요. 저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요 질문 답변 3가지 했는데 오늘은 주유수당 중요 질문 답변 3가지 소개하면서 주유수당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실제로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조퇴한 경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두 번째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애초에 실제로 근무를 대타나 연장 근로를 해서 15시간 이상이 된 케이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휴일에 쉬라고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쉬었는데 주 15시간 미만이 된 거죠.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네, 스타트 하겠습니다. 주말 알바를 고용하는 사업주인데요. 하루에 8시간씩, 그러면 소정근로시간 주 16시간이 되는 알바인데 이번 주에 조퇴를 2시간 해서 주 14시간만 근무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사업주의 질문입니다. 답변: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살펴보면 쉽게 풀리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3가지 조건 천천히 보시고 메모해 놓으시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주휴수당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고 다음 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이 3가지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는 이제 퇴사자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직자는 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 3가지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데 하나씩 그 의미를 곱씹어 봐야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소정 근로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고요. 역시 사전에 약정한 근로일을 소정 근로일이라고 합니다. 소정이란 뜻 중요하죠. 이 소정 중요한데 사전에 미리 약정한, 정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점,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중요하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주휴수당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팁이 되겠는데요.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조퇴를 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 케이스예요. 원래 소정 근로시간은 16시간이라고 알려졌고요. 소정 근로시간이 16시간이니까 첫 번째 조건 주 15시간 이상 통과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조퇴를 했어요. 두 번째 조건을 봐야 되는데, 조퇴란 말은 일단 출근을 하고 일찍 귀가했다는 뜻일 테니까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퇴는 결근이 아니다. 조퇴는 출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토요일, 일요일 모두 출근했으니까 개근을 한 것이므로 두 번째 조건 충족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아까 제가 재직자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죠? 추가 설명드리면 이 세 번째 조건은 예전에 있던 조건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다음 주 첫 근무일 그때 적어도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이 조금 완화가 돼서 첫날 근무까지는 안 해도 돼요. 적어도 전날까지만 재직하면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전날까지만 재직하면 된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주말 근무자라서 그런데 만약에 평일 주 5일 근무자라면 첫 근무일이 월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마지막 주 발생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조퇴했어도 출근으로 인정한다. 주말 2일 모두 출근했으니까 주휴수당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거꾸로 주말 알바인데 7시간씩 2일, 아까는 8시간씩 2일이었어요. 그래서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4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장 근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시간이 늘어나서 실제로는 16시간을 근무한 사례, 이런 경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조건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고 다음 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이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 근로자는. 왜냐?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자, 15시간 이상이어야 되는데 14시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뒤에 조건들은 살펴볼 것도 없이 그냥 아웃이다. 주휴수당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 조건을 하나씩 모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부터 벌써 빠그러들었으니까 뒤에 것은 볼 것도 없다. 그리고 설명을 추가하자면 연장근로, 대타근로 이렇게 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실제 근로시간은 제가 아까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이 실제 근로시간은 반영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의 발생, 계산에 영향이 없다. 주휴수당 생각할 때는 소정이 제일 중요하고 이 실제 근로시간은 아무 영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애초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뒷부분 다른 조건 볼 것도 없이 주휴수당 미발생한다. 세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주말 근로자예요. 근데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된다고 이번 주 일요일은 그냥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근로자는 당연히 강제로 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토요일 하루만 출근해서 겨우 8시간 맞췄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느냐? 답변, 네, 발생합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 우리 소정근로일 개근이 있었는데 거꾸로 말하면 근로자가 하루라도 결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결근이란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것만 말합니다. 즉 회사의 사정, 사장님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것은 결근이 아니에요.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으면 이런 사정으로 출근 못한 날 있어도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 8시간밖에 안 해서 주 15시간 미만이지만 주휴수당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주 15시간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주휴수당 발생되고요. 토요일 하루만 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하는 것도 결근 아닙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하면 그날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발생되고 그 금액도 동일하다. 이 주휴수당 금액은 다른 또 제가 시간 내서 또 안내를 해드릴 텐데 금액은 항상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 약정된 시간이 고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항상 동일한 게 원칙입니다. 네, 끝이고요. 노무법인 현명 백승재 노무사 유튜브 백노무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